자, 이제 사이소리 현상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첨가지, 첨가, 그지? 자, 이제 첨가가 거의 뭐 음론에서는 마지막인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하고 갈게. 나 한 번에 뿌리 뽑으려면 확실하게 이제 다지고 얹고 다지고 얹고 다지고 얹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일단 쌤이랑 그때 교체를 했었지. 교체는 뭐 있었어? 음절 끝소리 규칙 기억나셔야 돼.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또 뭐 있냐? 국외음화, 경음화 이렇게 있었지. 그지? 그 다음 축약이 있었지. 그지? 축약 같은 경우는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모음 축약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다.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모음 축약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즉, 좀 더 이제 면밀하다면 모음 축약 같은 경우를 모음 뭐 반모음으로 교체인지 또는 반모음 첨가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엔 탈락이 있었지. 탈락 같은 경우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었거든. 근데 자음 탈락 같은 경우 중요했던 건 뭐야? 시옷 탈락. 어간의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시옷이 탈락하는 것도 있는 거지. 리을 탈락. 리을 탈락은 범주가 두 가지였다. 합성어 파생어에서 나를 보시 나도 사자 어흥 잡아먹어서 리을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간의 리을의 범주도 있었죠. 어간 나왔으니까 뒤에 어미 있어야 되지. 나를 보시오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무조건 100% 탈락된다. 따라서 규칙 활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런 것도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히읗 탈락. 히읗 탈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했죠. 히읗이 있는데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그럴 때 히읗이 탈락되어서 발음되기도 한다. 그지? 그 다음엔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또 중요했죠. 맨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 동음 탈락. 저리 섰다, 갔다 이런 것들. 보통 아나 어 계열을 잘 보셔야 돼요. 아나 어 계열을 잘 봐야 돼. 동음이 이제 어미 중에 아가 있잖아. 그래서 어간에 아가 있는지 어미의 어로 끝났는지 아나 어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간이 그러면 동음 탈락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지. 동음 탈락이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으 탈락도 있었고 우 탈락도 있었어요. 맞죠? 요거는 어간이 으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으는 100% 탈락하니까 규칙 활용. 그다음에 우 같은 경우도 어간이 우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었을 때 우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되지. 그게 뭡니까? 푸다, 밥을 퍼 이렇게 되죠. 자, 이까지 했고 그 다음에 첨가 현상이 있지. 첨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원래는 있어. 이제 지금 이거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지. 사이소리 현상. 다음 두 번째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엔 세 번째는 반모음 첨가거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는 예시를 그냥 적고 그냥 마무리 해버릴게. 반모음 첨가에 대한 예시는 뭔데? 원래는 단모음이었는데 반모음이 첨가돼 버리면 이중모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단모음인데 반모음이 첨가됨으로써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를 하지. 피어라고 하는 것, 되어라고 하는 것, 이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하게 되면 피여로 발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모음 첨가, 되여라고 발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모음 첨가, 이요라고 발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모음 첨가. 요렇게 되는 거 맞겠지, 그렇지? 이것들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되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거든. 두 가지를 더 물을 수가 있다고. 첫 번째는 반모음 첨가 개념을 물을 수가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되면서 반모음 첨가 개념을 물을 수가 있어. 근데 또 하나 물을 수가 있는 것은 왜라고 하는 모음 자체가 단모음이지. 하지만 왜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왜에 대한 발음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로 발음되기도 하고 또는 왜로 발음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이거 두 가지 어도
어로 발음되기도 하고 여로 발음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되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다 발음이 가능하지. 따라서 이것도 물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져본다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더 높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단은 끝났고 이제부터 이제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 필기 좀 잘 해보시고 들어가 보자. 쌤 어디 갔어요? 지우개 때문에. 예, 다시 왔지? 열악하다. 열악합니다 진짜로. 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빡세요 빡세. 예? 진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열정 하나로 강의하는 거야. 진짜야. 딴 거 하나도 없다. 진짜다. 영우 열정 말고 뭐 있겠노? 쌤 또 어디 갔어요? 지우개 좀 가지러 갔다고. 안 그래요? 열정 하나로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학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제가 하는 거거든. 이거 지우개 빠는 것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거 닦고 쓸고 하는 거 진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자 봅시다.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다 이제 보상을 받잖아. 너희들 결과가 좋으면 보상 다 받는다. 작년 같은 경우 벌써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열심히 그 고3 애들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학교에 4명이 하나의 학교에 4명이 서울대 갔는데 그 중에 3명이 내 제자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의대고. 그래서 내가 플랜카드 걸었잖아. 플래카드 딱 걸었잖아. 진짜 한 학교에 4명이 서울대 갔는데 그 중에 3명이 내가 가르치려면 잘한 거잖아. 나도 보상받고 애들도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와 쌤 진짜 쌤 우리 학교에 4명 중에 3명이 쌤 제자예요 그러면서 다 쌤 수업 다 들었다고. 얼마나 뿌듯해. 결과가 좋으면 다 보상되거든요. 하지만 과정은 좀 힘들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하는 과정이 좀 힘들고 하면 괜찮아. 배경식이 처음 출발점은 다 배경식이 다르죠. 그죠? 하지만 결과치는 똑같을 거거든. 하지만 배경식이 좀 낮아가지고 지금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너무 복잡하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보고 회독수를 늘리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왜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야. 쌓아 나가고 얹이고 쌓고 얹이고 그러니까 다지고 얹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돼. 알겠지? 자, 또 보면 되지. 알겠니? 자, 사이소리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 내가 한번 좀 적어볼게. 자, 봅시다.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자, 일단 명칭부터 일단은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사이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x, y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이에 뭔가 x하고 y가 결합을 함으로써 그 사이에 어떤 소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시옷 이걸 표기해주는 이 원래 이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시옷을 표기해주거든. 그래서 요 시옷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게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시내가라고 하는 거 있지. 시내 플러스 가란 말이야. 시내 플러스 가거든.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 맞아. 나중에 보면 되거든. 그래서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는 거야. 이 시내가라고 적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뭔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치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시옷 같은 경우 표기해 주는 거 있지. 요 시옷 같은 경우는 이건 사이시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좀 적어볼게. 잘 봐. 그러면 포인트가 있어요. 관점이 있거든. 관점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역시나 조건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일단은 사이소리 현상의 목표로 가셔야 돼.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랬을 때 역시나 당연히
적용하는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거는 기본인 거야. 기본을 배우고 난 다음엔 그게 익숙해지면 예외를 학습해야 돼. 따라서 두 번째는 기본을 학습을 충실히 한 다음에 예외적인 것, 예외적 어휘 이런 것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지. 어찌 보면 변별성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잘 봐. 시옷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는 표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학습하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개념과 뭔가 비교했었을 때 차이점을 학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나오는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 다른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첫 번째 요 다른 개념에 대한 범주, 첫 번째는 경음화 현상 있지. 경음화 현상 맞지? 그럼 경음화 현상 필기하면서 따라와. 경음화 현상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안울림 플러스 뭔데? 안울림이었다? 이거 기억나지? 국밥 맞지?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최소한 뭔가 어간 받침 리을 어간 받침 뭐 등등등 있었고, 그러니까 어미 개념이 뭔가 나왔던 거 기억나? 요게 일단은 경험의 현상에서 좀 복잡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 근데 어간어미 개념 나왔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 개념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범주는. 요거와 사이소리 현상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사이소리 현상은요 무조건요,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있잖아. 최소한 사이소리 현상의 범주는 무조건 합성어 중에 합성 명사여야 되는 거야. 명사여야 되는 거야. 합성 명사여야 돼. 그럼 생각해 볼래? 너희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이 경험화 현상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간 어미 개념이 나온 그 조건에서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지.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무조건 뭐라고? 합성 명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간 어미 개념을 절대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비교했었을 때 품사만 좀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갈라치게 할 수 있겠지. 경험화 현상하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 현상이 뒤에 나와. 그래서 니은 첨가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쌤이 조금 있다가 내가 설명해 줄게. 요거는 조금은 딥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있어서 어찌됐든 이것에 대한 것들이 학습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번에는 문제까지 좀 풀어줄 거야. 너희들이 당연히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먼저 풀고 나서 나랑 비교해보는 과정 속에서 너의 성찰과 반성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있는 거 좀 체크를 할래? 표준 발음법 28항 30항,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30항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개념은 똑같다. 개념은 똑같은데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발음을 중심으로 표기법을 발음을 중심으로 개념을 넣은 거야. 개념은 똑같은데 발음에 좀 더 학습을 해라라고 한다면 이쪽인 거고, 표기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면 맞춤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표기법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관점은 시옷을 표기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되겠지.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발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걸 발음 기호라고 하거든. 요 괄호 안에 있는 발음이 중요한 거고, 한글 맞춤법은 시옷 표기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어차피 개념은 똑같아. 알겠지? 개념은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내가 가르치면서도 예시 많이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시내가거든.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시내가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또는 시내가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준 발음법.
시옷을 표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한글 맞춤법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쌤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간다. 자, 사이소리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 요거는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세 가지라고. 몇 가지? 세 가지라고. 몇 가지? 세 개라고. 사이소리 현상의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는 몇 가지? 세 가지야. 요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 사이소리 현상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필수 전제지. 첫 번째는 합성 명사여야 돼. 그럼 잘 적어 봐봐. 합성 명사여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x라고 하는 것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명사여야 돼. 오케이? 시내가라고 하는 것도 시내 플러스 가라고 하는 명사 플러스 명사 합성 명사거든. 그럼 두 번째 조건 한번 가보자. 두 번째는 우리말이 앞말이라고 하자.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야 돼. 울림 소리. 앞말이 울림 소리여야 돼. 그럼 뭐냐면 앞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데? 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있지. x를 얘기를 하는 거다. 즉 x가 울림 소리로 끝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울림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뭔데? 받침은 마누라야. 근데 이걸 어제 어떤 국어쌤 만나 보니까 어떤 국어쌤이 니에미를 이라고 하는데 너무 패드립 아닌가 싶어요. 예. 니에미를 그렇게는 좀 하지 마시고 마누라야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어찌 됐든 잘 봐. 자음으로 본다면 울림 소리는 마누라야가 되고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당연히 울림 소리로 끝나는 거 맞지? 이렇게 된다.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x가 우리말이든 y가 우리말이든 간에 아니면 둘 다 우리말이든 간에 이렇게 가야 돼. 우리말이 x, y 중에 우리말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100%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래? 한자어이면 x도 한자어고 y도 한자어야. 그러면 한자어이면 시옷을 절대 표기하면 안 돼요. 시옷 표기 x예요. 시옷 표기 x야. 단 6개 단어는 예외. 이것부터 좀 처리하고 가셔야 돼요. 즉 6개 단어는요 100% 한자어이지만 시옷을 표기해 주는 6개가 있어. 그 6개가 뭔데? 6개가 뭔데? 요렇게 빼와 볼게. 쌤 뭐해? 세수하지. 세수를 하고 차에 타는 거야. 세수를 하고 차에 타는 거야. 6개. 세, 수, 하, 고. 어디 타? 차, 타. 그러면 6개가 된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2등분을 하는 거야. 2등분을 하게 되면 요거 3개, 이거 3개가 나오지. 그 다음엔 해야 될 게 있어. 이 뒤에 있는 3개는 무조건 간간간이야. 간간간. 이렇게 일단은 세팅을 해둬야 돼. 그럼 이제 들어간다. 시옷을 표기해 줘야 되겠지. 한자어이지만 맞지? 셋, 방, 숫자. 세 번째는 살짝 모음을 바꿔줘야 돼. 횟수, 곳간, 찻간. 세 번째는 살짝 모음을 바꿔줘야 돼. 퇴간. 그래서 새빵, 숫자, 횟수, 곳간, 찻간, 퇴간 같은 경우는 6개의 이 단어는 100% 한자어이지만
원칙은 시옷을 표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6개는 시옷을 표기해 준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암기해야 돼. 세수하고 차타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요 옆에다가 좀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요거 일단은 중요하니까 별표 좀 쳐놔 두셔야 돼. 자, 그럼 됐어.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조건을 통과했다. 통과했어. 그러면 말이지. 이젠 방이 3가지 방이 딱 나오는 거야. 방을 먼저 적어줄게. 그럼 잠깐만. 이 전제 조건을 통과하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y만 신경 쓰면 돼요. y 범주만 신경 쓰시면 돼. 요거는 x 부분의 범주 신경 쓰잖아. 이걸 통과하시면 y 범주를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방은 내가 그냥 만든 말인데 1번 된소리 방이야. 된소리 방이야. y만 신경 써. y만. 두 번째 방은 나무방이야. 나무방. 세 번째 방은 이모음방이야. 이모음방. 요렇게 일단은 설정을 하자. 설정했지? 됐지? 자, 그럼 된소리방 같은 경우는 y라고 이 녀석이 얘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이 y가 있잖아.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된소리방인 거야. 즉 y가 뭘로 발음된다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된소리로 발음된 거야.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를 하나씩만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볼까? 쉬운 거 할게. 쉬운 거. 빗줄기 가볼까? 빗줄기. 잘 봐. B 플러스 줄기야.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 B 플러스 줄기는 있잖아. 합성어 맞지? B 플러스 줄기는 합성어지. 통과.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니? B라고 하는 것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지? 우리말이 한 개라도 들어가 있니? 다 우리말이야. 그랬을 때 통과했지? 그럼 발음 한번 해봐봐. 빗줄기로 발음되지. 된소리 방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 자체로 간다면 빗줄기 또는 빗줄기도 괜찮거든. 빗줄기 디귿을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뭘? 표기를 할 때 시옷을 표기해 주자라는 게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인 거야. 괜찮지? 그럼 두 번째 들어가 볼게.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깔아놨다. 예시들 많이 깔아놨어. 한번 해보시라고. 맞잖아. 그래서 이 둘 다 괜찮다. 그리고 시옷을 표기해 준다. 그런 개념이란다. 자, 그러면 이제 된소리 방은 됐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나무방이거든. 나무방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나무방이지. 나무방은 내가 밑에 적어볼게. 나무방은 y만 신경 쓰라고 했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 그런 거야. 니은이나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덧남. 근데 이 덧난다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첨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첨가되는 거야. 발음을 할 때. 그러면 생각해 봐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 여기 있는 니은 같은 경우는 있잖아. 원래 있는 거다. 미음도 원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무방이라고 해놓은 거야. 나무방이라고 내가 그냥 지칭한 거야. 그러면 여기선 니은이 몇 개 첨가돼야 되냐면 한 개 첨가되는 거야. 근데 잘 봐. Y 부분에 니은이 첨가되겠니? 아니야. Y 부분은 니은이나 미음이 위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첨가할 자리가 없어. 그러면 첨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X 부분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떨 때? 받침이 이런 게 끝났을 때? 아니, 받침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첨가시킬 자리가 없잖아. 모음으로 끝났을 때 니은이 첨가될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또 시옷 같은 경우에 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앞말이 모음이라는 울림소리로 끝났을 때 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있는 거지. 울림소리로 끝나는데 이런 받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없는 거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놔둬도 그래도 그것 또한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줄기 같은 경우 어떤데? 물 플러스 줄기잖아.
그리고 앞말 물 울림소리로 끝났잖아. 그 우리말이거든. 그럼 발음하면 뭐? 된소리방이지. 물줄기, 물줄기, 그치? 물소리, 뭐 이런 것들 또한. 하지만 거기 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있어 없어? 없다고. 리을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사이소리 현상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지. 괜찮겠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봐. 나무방이거든. 그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가볼까? 예시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하나 가볼게. 아랫일 한번 가볼게. 나 위에 적을게. 봐. 아래 플러스, 너희는 알아서 옆에 적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래 플러스 니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아니야. 이라고 하면 안 돼. 니야 니. 이가 이름절에 오면 두음 법칙 때문에 이가 돼요. 이. 하지만 이거는 이름절이 아니잖아요. 아래 플러스 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니라고 하셔야 돼요. 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발음을 하게 되면 뭐가 되니? 렌니가 되지. 그래서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고 뒤에 있는 니는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 맞지? 이거 다 통과됐다고 치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나무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지요. 그지? 나무방 이렇게, 나무방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것 또한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사이소리 현상에 포함되는 것이니 시옷을 표기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예시들은 한번 좀 자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이모음 방이거든. 그럼 Y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Y만 신경 쓸 때 이모음이야. 그러니까 Y가 E로 시작하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되는 거야. 몇 개? 두 개. 그러면 잘 봐. 두 개가 첨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첨가될 자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럼 두 개가 첨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에 니은이 하나 첨가되고, 또 앞에 모음으로 끝났을 때가 있으면 니은이 첨가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앞에 니은, 뒤에 니은, 니은 두 개 첨가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자. 니은, 니은 이렇게 첨가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앞에 받침이 있어. 그럼 뒤에만 이렇게 비어있네. 그러면 니은이 몇 개 첨가되겠니? 한 개 첨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두 개 첨가되는 단어도 있고 니은이 한 개 첨가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뭐 이것에 대한 예시 같은 경우는 있잖아. 위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예시 한번 가볼게. 내가 예시를 이거 좀 지우고, 이거 좀 요렇게만 좀 지울게. 바임. 예시 같은 경우가 나무 플러스 잎 가보자. 나무 플러스 잎이거든. 이렇게 된다. 합성어지. 합성 명사지.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니? 앞말이 우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 맞아. 우리말에 한 개라도 있니? 다 우리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은 다 통과했어. 첫 번째, 된소리방이야? 야, 이거 된소리가 될 수가 없어. Y만 신경 써. 나무방이야? 쌤, 나무로 시작해요? 야, Y만 신경 써. X가 나무로 시작한다. 이 지랄하면 다 틀려요. 쌤, 나무로 시작하잖아요. 이 지랄하면 끝장나.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쪽팔려. 이모음 방이지. 맞지? 그러면 이걸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 문입으로 발음된다고. 즉, 니은이 하나 첨가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또 뒤에 니은 첨가될 수 있는 거 맞지? 그랬을 때 닙 요렇게 되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니은이 두 개 첨가되었다.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기 때문에 시옷을 표기해주자. 요렇게 표기하면서 쓰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니은이 한 개 첨가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 집안일 한번 가보자. 집안 플러스 일로 가보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나? 이건 니은이 첨가될 수 있는데 니은이 앞에 있는 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있는 거야. 첨가돼서 니은이 있는 거 아니고 원래 있는 거란다. 그럼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1번, 2번, 3번 조건에서 몇 번? 3번 조건 맞지? 하지만 니은이 두 개 첨가될 자리가 없어. 한 개만 첨가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지, 반, 그 다음 닐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한 개 첨가되는 거야. 조건은 3번 조건이고 이것 또한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이소리 현상 다야. 이게 다야. 굉장히 간단하지. 기본적인 조건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이 예시들이 꽤 많은 거야. 다 학습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차라리 외울 것 같으면 요것만 머릿속에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거나 좀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좀 여기다 좀 적어볼게. 네가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참고 내신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걸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예외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예외적인 거 있죠. 꼭 암기하셔야 돼. 그 단어는 그냥 서술형으로 내버릴 수도 있어요. 수능에는 안 그렇습니다. 수능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나옵니다. 수능에는 조건을 다 나옵니다. 규정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을 묻는 거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도 저렇게 내도 학교에서 마음이거든. 진짜야. 학교쌤 무조건 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학교쌤이 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예배는까지 꼭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중에 있잖아. 몇 번 조건이냐면 요 조건 있죠. 우리말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있잖아.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 봐.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지. 즉, 이 주황색을 X도 우리말이고 Y도 우리말이야. 이런 범주가 있고 아니면 한자어 한 개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X 한자어 플러스 Y 아니면 X 플러스 Y. 이거 한자어를 내가 흰색으로 적었잖아. 그러니까 한자어가 이렇게 한 개 또는 뒤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범주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주는 요 두 가지인 거야. 위에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자어가 앞이든 뒤든 한 개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지 이걸 가지고 학교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 단어가 한자어이냐 우리말이냐라거나 한자 시험이 돼버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떻게? 지 마음인데 뭐. 지 마음 지 꼴리는 대로 다 내뿌는데 우야라고.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선생님 이거 한자어는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야 이 문제 대비할 때 선생님 한자어도 좀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학습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아예 그냥 한자를 깔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되셨고 그렇게 가시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전셋집이라고 있나? 전셋집 있지. 요 좀 일단은 좀 잘 봐. 체크해 봐봐. 왜 내가 체크를 하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우리말이 한 개라도 들어가 있는지 한자어로만 들어가 있는지 졸라 좀 한자 시험도 아니고 안 그러냐. 전셋집 같은 경우는 집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말입니다. 집이 우리말이에요. 그럼 한자어 같은 경우 내가 아까 전에 흰색으로 적었잖아. 이 녀석이 한자어야. 그래서 이거는 한 플러스 고유어야. 한 플러스 고유어야. 이해되겠지? 요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요 아랫방 있지. 제발. 아랫방 있지. 아랫방 같은 경우는 고유어를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아래라고 하는 것이 고유어야. 그러면 방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어란다. 괜찮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 돼버릴까? 전셋방 같은 경우는 한자 플러스 한자가 돼버리지. 그러면 6개의 단어 있었지. 세수하고 차타. 세수하고 차타가 아닌 단어잖아 지금. 그러면 시옷을 표기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되는 거란다. 표기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일단 틀은 그런 식으로 좀 잡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CF 해가지고 햇님, 해님, 파생어거든. 내가 분명히 합성 명사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파생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파생어기 때문에 햇님 같은 경우는 시옷을 절대 표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님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전미사야. 전미사다. 왜 파생어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옷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래? 내가 뭐 다양한 예시들을 깔아놓기로 했는데 사이소리 현상의 불규칙성.
예배다라는 얘기거든.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시옷을 절대 표기하지 마라라는 얘기야.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고가도로라고 하고 기와집이고 소나기밥이고 고래기름, 머리빗, 소개말, 머리말, 인사말, 반대말, 예사말, 말장난, 오리발 등등. 이거는 된소리방 들어가면 안 돼. 기와집 아니야. 기와집이야. 인산말, 인산말, 인산말 아니야. 뭐 인사돌이야? 인사돌. 치통, 인사돌. 이가 탄탄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인사말 같은 경우도 인산말이 아니라고. 인사말이라고. 그러니까 니은이 덧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된다. 인사돌. 예. 인사돌이야? 아니잖아. 인사돌이잖아. 그지? 예. 그 약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좋아요. 즉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까 말했지. 머릿말이 아니라고. 머리말이라고. 니은이 첨가 안 되는 거야. 인사말 아까 있었잖아. 고무줄도 마찬가지고. 고무줄 아니야. 유리잔, 예사말. 회수하는 것은 걷어들인 거지. 어떤 거 회수하자. 이런 거 회수해 버리는 거. 그지? 그때는 그냥 회수인 거지. 이 된소리방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새롭게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효과, 효과 둘 다 발음 가능하다. 불법, 불법. 관건, 관건. 김밥, 김밥. 교과서, 교과서. 안간힘, 안간힘. 인기척, 인기척. 전부 다 발음 가능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 일부러 막 기자들이 효과가 있다. 그게 관건입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 요즘에도 막 그래요. 뉴스 같은 거 보면 기자가 일부러 좀 배운 티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학습이 되어 왔겠지.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관건이라고 하면 틀린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관건, 관건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뭐 전달했지. 그것이 요즘 사회적 관건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건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효과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알겠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옛날 발음이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런 발음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다 써도 돼요. 김밥 주세요. 고기 김밥 주세요. 아니 김밥 해도 된다.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팁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내가 그대로 옮겨줬거든. 규정을 그대로 옮겨놨어. 이게 30항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사이시옷은 그러면 봐. 사이시옷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옷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 잘 봐. 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으려면 앞말이 뭘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 끝나는 그런 단어여야지만 시옷을 표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 그러면 잠깐 생각해보자. 1번이라고 하는 거 보이니? 1번 같은 경우는 범주가 잠깐만 봐. 우리말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범주 있지. 이 범주 가지고 x 플러스 y 전부 다 우리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우리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양분화시킨 거야. 이 규정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모두 x 플러스 y 모두 순 우리말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번이 이렇잖아. 그럼 그것과 대등하게 2번 한번 볼래?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한자어가 무조건 한 개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게 2번 범주야. 괜찮나? 그러면 말이야 1번에서 있지. 괄호 1번 있지. 괄호 1번 같은 경우가 된소리방이야. 괄호 2번은 나무방이야. 괄호 3번은 이모음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애들이 이런 질문 하더라. 선생님 이모음방이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도 있는데요. 윷도 있는데요. 이렇게도 나오거든. 이것도 괜찮아. 근데 대부분은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팁 정도? 약간의 변형된 팁 정도?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것들 또한 괜찮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모음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밑에 있는 것도 똑같다 얘들아.
2번에 대한 괄호 1번 있지. 이것도 똑같아. 뭐? 된소리방.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은 나무방. 세 번째는 이모음방.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겠나? 그래. 그러면 다양한 예시들이 있지.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에 들어간다면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우리 순 우리말이란 말이야. 이거 전부 다 우리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된소리방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2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리게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단어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단어니까. 그런 문제도 출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야. 아셨지? 자, 그래서 쌤이 좀 체크를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놓은 거 있지. 색깔 칠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자어야. 한자어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내가 좀 체크를 해놨고, 요런 갑 같은 거 있지. 갑 요런 거 있지. 요런 것들은 우리말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것들이 단어가 있든 고유어가 있든 한자가 있든 간에 이것 중에 값이 우리말이니까 우리말 하나만 포함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옷은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무슨 값 있지. 그거 앞에 전부 다 시옷 표기해줘야 돼. 왜? 값이 우리말이니까. 우리말 한 개라도 있으면 시옷 표기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렇게 된다. 공깃밥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시옷 표기하는 거면 괜찮아. 왜? 밥이 우리말이잖아. 그치? 예. 한 개라도 포함되면 전부 다 시옷 표기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복습하시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큰 3번 같은 경우는 뭔데? 100% 한자어인데 시옷을 표기해주는 6개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조금만 더 힘내시고 보자. 절대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해결돼. 잘 봐. 만약에 된소리하고 거센소리가 뒤에 올 때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래? Y가 아예 된소리야. 아니면 거센소리야. 그러면 시옷을 표기할 수 있니? 시옷 표기하면 안 되지.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번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사소리로 적혀져 있는데 발음을 할 때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것이지. 아니, 원래부터 된소리로 적혀져 있으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니까. 발음은 된소리로 뭐 발음하겠지. 당연히 된소리 적혀져 있는데.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시옷을 표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시는 너희들이 봐. 2번 사이 시옷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머리말, 인사말, 기와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100% 한자어다라고 하는 것인데 6개만 시옷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이거는 패스해도 된다. 고등부 시험에서는 뭐 내신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4번 파생어일 때,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일 때, 그러면 접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접사, 님이라고 하는 건 접사거든. 그다음 꾼이라고 하는 것도 접사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옷을 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괜찮지?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볼까? 외래어, 고유어. 하여튼 외래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옷을 절대 표기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시옷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자와 고유어 뭐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그 외래어라는 조건은 없잖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괜찮겠어? 좋아.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올바른 표기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앞에 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거 전부 다 표기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밑에 있는 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라고. 알겠어? 그렇게 된다. 그럼 쌤 잠깐만 보자. 이렇게 잠깐만 볼래? 얘들아 잠깐 쌤 봐봐. 봐봐. 된소리방이라고 하는 거 보이니? 된소리방, 그치? 이건 옆에다가 이렇게 잠깐만 뺄게. 나는 vs 경음화 현상 구분해라. 구분하셔야 돼. 그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경음화 현상 같은 경우는 안울림 소리 플러스 안울림 소리였지.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울림 소리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구분 가능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경음화 현상에서도 어감 받침이 리을로 끝난다거나 리을로 발음된다거나 막 이렇게, 또는 어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니은으로 끝난다거나 어간이 또 미음으로 끝난다거나 신고, 신다가, 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는 받침 자체가 울림소리기는 하거든. 그러나 어간 개념이 있고 어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와 관련되는 울림소리인 거야. 근데 얘는 합성 명사니까 구분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 된소리방이랑 우리들이 배웠었던 그 경험화 현상이랑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더 그거 좀 비교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11번 니은청가 같은 경우인데 니은청가는 뭐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니은첨가랑 여기에 있는 것의 니은첨가는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했는 건 김에 그냥 바로 이걸 가지고 내가 붙여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니은첨가는 굉장히 간단하거든. 그럼 내가 이쪽 부분 지워가지고 있잖아. 내가 니은첨가와 관련되는 걸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줄게. 별거 없어. 잘 봐. 다시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니은첨가와 여기에 있는 것의 니은첨가를 구분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다. 그치? 여기에 있는 니은첨가 같은 경우는 되게 쉽다. 잘 봐.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 범주, 범위. 그럼 최소한 x 플러스 y 형태로 쪼개져서 볼 수 있겠지. 그치? 에서 앞말이, 즉 앞말은 x를 얘기한다. 받침으로 끝나고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뒤, 즉 y 얘기하는 거거든. 뒤가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있을 때 여기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니은 첨가야. 그게 니은 첨가야. 그럼 생각 잘해봐.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참고다. 비음이 첨가됐기 때문에 비음화 조심하셔야 돼. 또는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유음화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더 확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 거야. 됐지? 그리고 이거 참고. 뭐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냐면 국외음화. 국외음화 할 때 국외음화 복습. 그게 바로 뭐였니? 밭니랑이야. 밭이랑이야. 기억나니? 밭니랑. 요거 할 때 니은 첨가 개념하고 살짝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비교했었거든. 그거 다시 한번 더 복습 좀 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잘 봐. 일단 근본적인 부분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합성어에 대한 조건이 있었죠. 합성 명사. 근데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파생어까지 상관이 없어요. 파생어까지 상관이 없어. 그 다음 또 하나 잘 봐. 요런 거. 그 다음 앞말이 그냥 받침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말이지 이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뭐 울림소리 상관없어. 상관이 전혀 없어. 그 다음 이거 자체가 잠깐 이렇게 하고 이거 자체가 있잖아. x 플러스 y 형태가 우리말 뭐 이런 거 뭐 한자어 몇 개 포함돼. 아니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x 플러스 y 형태. 그러나 x가 받침 있어. 그럼 뒤에 y가 이하여요유 니나녀뇨뇨 이하여요유 니나녀뇨뇨 이하여요유 니나녀뇨뇨 이하여요유 니나녀뇨뇨 이하여요유 니나녀뇨뇨 이하여요유 니나녀뇨뇨.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넓은 개념이죠.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세부적인 개념입니다. 조건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좀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잠깐만 볼래? 여기 있는 거 혼입으로 한번 가볼래? 자 봐. 이거 같은 경우가 헛이라고 하는 게 접두사야. 접두사. 너희들이 접두사 전미사 개념을 아직까지 안 배우다 보니까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뒤에 가면 배우거든. 그러니까 접사 개념을 졸라 많이 넣어놨어. 예시들을. 문법책은 예시 많은 게 짱이야. 알겠니? 그럼 봐. 얘는 접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 개념이거든. 그랬을 때 x 플러스 y 형태를 나눌 수 있지. 앞말 받침 있지. 그 다음에 니은, 이하여요유, 니나녀녀,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티읕 같은 경우가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을 만나게 되면 비음화가 일어나겠지. 못 따라오겠지? 잘 봐. 잘 봐. 음절 끝소리 규칙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볼까? 헛. 요렇게 일단은 갔지.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가자. 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디귿이 먼저예요? 디귿으로 바뀌는 게 먼저예요? 니은으로 바뀌는 니은 첨가가 먼저예요? 구분 못한다. 상관없다. 그래서 묻지도 않는다.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는 정해질 수가 없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해지죠.
무슨 화가 일어나? 비음화. 그래서 혼니부리지. 혼니부리지. 얘들은 순서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니은 청가가 먼저 일어나고 니은이 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얘들은 순서가 있는데 얘들 둘은 순서가 없어요. 그럼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니?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될 거야. 뭐 결막염 좀 시험에 그래도 쌤 같으면 나는 늑막염 같은 경우는 나는 출제를 잘하지. 늑막염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 이유가 있지. 왜 그럴까? 잘 봐라. 늑막 플러스 염일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늑막 X 플러스 Y 하면 되거든. 합성어야. 그리고 무조건 이건 100% 한자어야 이거.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한자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은청가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럼 니은청가 이렇게 가보자고. 그럼 잘 봐. 기역하고 미음하고 만나면 비음화가 일어나지. 기역하고 니은하고 만나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비음화가 몇 번 일어나? 2번 일어났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출제자의 눈은 다 그런 거야. 출제자의 눈은 간단한 걸 안 내고 싶어 해. 굉장히 복합적이고 한 단어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출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단순한 거 안 내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참과 예외 있죠. 별표예요. 니은참과 예외 별표입니다. 특히나 도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일이에요. 요일 같은 경우는 있잖아. 요일 중에 있잖아. 앞말에 받침이 있는 요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요일, 월요일 요자 있지. 뒤에는 요자일 거야. 그러면 받침이 있는 요일이 있을 거야. 월요일, 화수, 목요일, 금요일, 토, 일요일. 요 요일 있지? 요 요일은 니은청가가 없어. 니은청가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니은청가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받침이 그대로 뒤에 올라가는 거야. 즉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니은청가 예외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개념은 연음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겠지. 요일. 됐지? 그 다음에 또 별표 하나 좀 쳐줄까? 쌤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내신이라면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요일은 알겠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해봐봐. 등용문이거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니은이 첨가되면 안 돼. 등용문 하면 안 되거든. 등용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기 쉬우면 체크하세요. 송별연이에요. 근데 여기 니은 첨가되어 가지고 비유음화 일어나 버리면 송별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네가 생각해 봐봐. 송별연이 편한지 송별연이 편한지. 그래서 서로 좀 헷갈려. 그러면 중요한 거야. 네가 헷갈리기 쉬우면 중요한 거야. 분열. 헷갈려? 분열이 맞는지 분열이 맞는지 헷갈려? 그럼 헷갈리면 체크해. 네가 헷갈리면 학교쌤도 시험에 출제한다. 생각해 봐봐. 뭐냐? 625 한번 봐봐. 625거든. 그 여기서 만약에 니은이 첨가돼 버리면 6 플러스 니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음화 일어나 버리면 6니오가 되거든. 너 생각해 봐라. 625, 6니오, 6니오. 그렇게 발음해? 안 할 거잖아. 그럼 이거 시험 출제하겠냐 안 하겠냐? 이걸로 출제할래? 절대 시험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25는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학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안 외워도 될 것과 요거는 내가 스스로 헷갈릴 부분이 있으니까 외워야 되는 것과 그걸 좀 구분하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학습을 할 때. 그 다음에 둘 다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음도 되고 니은 첨가도 되는 거야. 요런 것들까지 별표 쳐놔라. 왜 이런 걸 중요할까? 이거 다 외우세요. 왜 그럴까? 야, 웬만하면 있잖아. 학교쌤이 기본적인 것은 막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거든.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네가 딱 받아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어떨 때? 네가 기본적인 거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시험에 막상 나올 때는 이상한 거 귀퉁이 있고 막 검열이 나온다든지 뭐 열랑열랑 이런 게 나온다든지 지금 뭐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별표 쳐놔야 돼. 알겠잖아. 그래야 내신을 잘 나온다. 그래서 쌤 내신을 잘 들으세요. 나 이런 것들 일부러 강조하거든. 네가 놓칠 만한 것들을 무조건 강조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출제자의 눈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아셨죠? 금융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인데 힘들어 못하겠다. 30번. 자, 보세요. 몇 문제만 볼게요. 몇 문제만. 자, 봐. 이거 같은 경우는 단모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니은은 단모음 중에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뀐다. 교체.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 반모음 첨가. 그럼 볼게. 보자. 단모음 중에 하나가 탈락한다라고 하는 거. 그 어에서 으가 탈락하는 거 맞지? 그럼 단모음 탈락이지. 이기어에서 이 녀석이 겨가 되었어. 그러면 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모음 이로 교체된 거지. 맞지? 반모음 이로 교체된 거지. 여라고 하는 것이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되는 것이니까 날아가면 이라고 하는 녀석과 반모음 이가 남으니까 교체가 되는 거 맞겠죠. 띠어인데 띠여로 발음되었어. 그래요. 띠 없어지고 어라고 하는 녀석이 여가 되려면 반모음 이가 첨가돼야 되는 거 맞겠지. 정답 1번이네. 1번이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확실한 게 딱 나온다고. 고민하지 마. 확실하면 답 찍고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문법에서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거든. 한 문제 정도만 좀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31번이거든. 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니은 첨가예요.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에 어근 y겠지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거나 된 소리 방이겠지. 두 어근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니은 첨가되는 것은 니은이 한 개 첨가될 수도 있고 두 개 첨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다음은 이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뭔데? 된소리 방을 나타내는 거네. 나 같은 경우는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나무방 얘기하는 거지.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 모음방 얘기하는 거 맞겠지. 그래, 이런 것들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어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랫돌 같은 경우는 얘는 빨랫돌로 발음되는 것이니까 무슨 방? 된소리 방을 나타내는 것이고, 옷깃 같은 경우는 네? 옷깃은 이거 잘 볼래? 잘 봐라. 잘 봐라. 옷깃 같은 경우에서 너희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거 2번 선택지 한번 볼래? 2번. 옷깃 같은 경우는 있잖아. 합성 명사이고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끊어봅시다. 끊어봤어? 그럼 잘 생각해. 옷깃 같은 경우가 발음을 하면 옷깃이지. 옷깃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가의 예로 볼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라고 하는 부분이 뭔데? 가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부분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있지. 전제 조건이 있다. 잘 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사이시옷이 올 때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옷깃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있는 시옷 같은 경우가 진짜 사이시옷이야? 사이시옷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이시옷이었다면 원래는 오 플러스 깃인데 발음을 하면 옷깃으로 발음되는 것이니까 시옷을 표기해주자. 이런 관점이야? 이런 관점 아닌가 알지? 그치?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옷 같은 경우 이 옷의 시옷은 원래 있는 시옷인 거야. 사이 시옷이 아닌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나머지 선택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가시고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는 것은 쭉쭉쭉쭉 가가지고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풀어봅시다. 한 문제 정도만 좀 긴 거 해볼까? 한번 보자. 여기 36번 한번 보자. 36번. 잘 봐. 기억에서 미음으로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래. 가장 적절한 거 골라래. 사이소리 현상은 등등등. 나 안 읽는다. 내가 설명 다 해줬잖아, 얘가. 맞잖아. 몸이나 반몸이로 시작하는 경우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가 또는 둘이 덧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래, 니은이 한 개 덧날 수도 있고 두 개가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있잖아, 기억 같은 경우는 깻잎이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깨 플러스 잎이지. 깨 플러스 잎. 그리고 사이시옷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 어떻게 돼? 깻잎으로 발음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음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니은이 몇 개 첨가됐어? 두 개 첨가된 거 맞지? 그렇게 생각한다. 햇님 같은 경우는 얘는 사이시옷을 절대 표기할 수가 없죠. 왜? 얘는 파생어거든. 그지? 그래서 시옷을 표기하면 안 돼. 국밥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경음화 현상이지. 경음화 현상이지. 된소리 되기. 맞지? 이거 콧날 한번 가보자. 이거는 원래 코 플러스 날이거든. 근데 콧날이 되는 거지. 니은이 몇 개 첨가되었어? 니은이 한 개 첨가된 거 맞지? 맞지? 그리고 무슨 방? 나무방에 포함되는 거 맞겠네? 그래서 니은이 한 개 첨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다음에 이거 같은 밤길이라는 거거든. 이것도 발음하면 밤길로 발음돼. 맞나? 그럼 이거 경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거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지? 앞말이 울림소리를 끝났잖아. 미음이니까. 그리고 된소리 방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밤길로 발음되는 거거든. 경음한 현상에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경음한 현상에 만약에 보기 조건 나왔어.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에 있는 예시 가지고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낚시질로 해가지고 미끼로 걸려가면 작살 난다고. 그건 물면 독약이야, 독약. 왜 차이점인지 알겠어? 경음한 현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사잖아. 이것도 명사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은 안울림 소리 플러스 안울림 소리잖아. 근데 얘는 울림 소리잖아요. 맞잖아. 근데 경음한 현상에서 울림 소리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는 어감 플러스 어휘미 개념, 동사 아니면 형용사 개념이 나와야 되고 울림 소리라고 한다면, 그지?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 개념 자체가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뭔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봅시다. 1번 선택지가 기억에서 깻잎은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며 끊고, 맞아요. 합성어 맞아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끊어봅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 깨로 끝난 거 맞지? 근본을 따진다면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단어이므로 뒤가 이로 시작하는 단어이므로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 소리가 둘 덧난다라고 하는 거, 예,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깻잎으로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 1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2번 선택지 왜 틀렸는데요? 해님 같은 경우는 어떠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끊어봅시다. 예, 해니까 모음으로 끝난 거 맞아요. 뒷말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합성어로 니은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합성어가 틀렸죠.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개념 모르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지는 거죠. 국밥 같은 경우는 앞말이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끊어봅시다. 야, 앞말이 끝소리가 울림소리야? 기억인데? 울림소리 자체가 틀렸죠. 4번 리얼에서 콧날은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맞아요. 코 플러스 날이니까.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예 맞습니다. 니은으로 시작하는 나무밥 맞네요. 니은 소리가 둘 덧나는 경우에, 야 둘 덧나니? 아니야. 여기 있는 니은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되어 있었고 발음할 때 첨가되는 것은 니은은 한 개 첨가된 거지. 둘이 아닌 거지. 미음에서 밤길은요 앞말이 끝소리가 안울림 소리고, 야 시댕 여기 있는 거 미음이 뭐? 안울림 소리라고 뒤질래. 울림 소리지. 틀렸죠. 정답 1번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모르겠다 그러면 Q&A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갑시다.